미국이 이런 모든 혼란을 야기했는데 미국의 달러화는 더 기축통화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현실은 미국이 홀로 설 수는 없다는 것이 잘 드러난 이란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란 전쟁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원유가가 내려갈 그런 추세가 한풀 꺾였다고 봐야죠. 일부에서는 현재 미국과 이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좀 했다면 2부에서는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은 동맹의 가치보다는 입금액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미국이 미국답게 행동한다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미국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이는데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없는 옛날의 미국을 노정해 놓고 미국 왜 그러냐 하면은 없는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요. 찾겠습니까? 마음이 변했으면은 이제 헤어져야죠. 근데 헤어지지 않을 많은 이유가 있다면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건가가 해답이 되겠죠. 하지만 미국이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는 것이 첫 번째, 아무래도 경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돈 얘기부터 하자면 역설이 뭐냐면 미국이 이런 모든 혼란을 야기했는데 미국의 달러화는 더 기축통화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상화폐도 위험해졌고 다른 것도 위험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많은 나라에게 다대한 피해를 줬는데 미국 달러의 중요성은 더 증가되었다. 이것이 투자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새로운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군사력입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가 얼마나 막강한지가 이번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할 때도 드러났는데, 그래서 과연 그 미국산 무기 없이 어떤 대체 군사 장비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도 결국에는 소진의 위기를 맞았다. 4주가 지나고 나니까. 따라서 미국의 이런 방공망 그리고 무기를 수입해서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국가들은 미국 무기가 질적으로는 믿을 수 있으나 결국에 완벽하지는 않고 완벽한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양을 비축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산 무기에 또 대안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층 방어를 강화하지 않으면은 이런 이란 전쟁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는 국가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카타르 UAE는 벌써 중요한 산업 시설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프린스 살만 군사 기지도 공습을 당했고 이스라엘도 방공망이 지금 뚫렸습니다. 텔아비브도. 그런 걸 본다면 초기에는 막을 수 있지만 결국엔 이제 양적 승부도 염두에 두고 방어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하고 군사 협력하는 것이 꼭 플러스냐. 맞아요. 걸프 국가들은 거기에 베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네옴시티 비전도 얘기하고 두바이 공항, 아부다비, 중동의 번영은 미국이 지켜주는 안보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것이 이제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되는 맞아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연루와 방기, 미국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갈 위험성과 미국하고 거리를 들다가 미국에게 버림받는 방기의 위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가 걸프 국가들의 큰 고민으로 나왔고, 그것은 우리나라든지 나토 유럽 회원국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미국과 발맞춰야 되고 어디까지는 미국과 선을 그어야 되는지. 이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가 말을 했다가 논란이 있었죠. 우리는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지원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못 사는 사람이라서 삐졌죠.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고 미국 전략 자산을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으로 일부 이동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한테도 이것이 어떤
중요한 정책 과제로 새로 등장을 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은 자강입니다. 미국 없이 우리 안보를 제대로 100% 지킬 수 있다면 좋지만 과연 그 한계는 어디고 기회는 어디까지인가를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주국방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국방을 키우려는 시간을 미국이 주지 않을 뿐더러 다른 걸 또 제재를 하면서 참 치사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의 지금 그 성격을 변화하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명시를 한 것이 더 이상 주한미군을 한반도 붙박이 방어를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지역 안정을 위한 기동성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지역 안정군으로 변모시켜야 된다 했어요. 네. 그렇다면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대표되던 주한미군의 지상 병력은 아마 철수를 할 공식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 공백을 우리 군으로 메울 그런 합의가 양측 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 미국도 원하고 우리도 자강 차원에서 원하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지상군 위협을 우리가 막는다는 식으로 자강 플랜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뭐 순항 미사일도 소진되었고 정말 얼마나 전략 자산이 부족했으면 한국에 있는 사드까지 중동에 옮겨가고 할 정도면 그렇게까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일방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구박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도움 필요 없다고 영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런 무시했던 유럽, 나토 회원국의 도움 없이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이런 긴밀한 협력 없이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도 구멍이 많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런 과장된 화법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이 홀로 설 수는 없다는 것이 잘 드러난 이란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혼자 모든 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럽 나토한테 보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란 전쟁만 보더라도 뭐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스케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비판했던 독일, 영국, 프랑스 도움이 없이는 이란 전쟁도 사실상 수행을 못해요, 미국이. 왜냐하면은 드론 작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멘의 후티라든지 이란의 드론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사용해야 되고 미국 그 군함이나 비행기가 고장나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장비 생산은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을 의지해야 되고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이용해야만 비원 폭격기 무기와 연료를 적재할 수 있고 그리스 수다만 해군기지가 있어야지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수리할 수 있고 프랑스의 이스트르 튀브 공군기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비아노 공군기지가 있어야지 미국 전투기와 폭격기가 공중 급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이란 전쟁 미국이 혼자 하는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이 전쟁을 제대로 이란에서 수행할 수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항행에 기여하라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미군의 독자적인 군사 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 국가와 나토 유럽 회원국의 도움이 있어야만 제대로 될 텐데 더 큰 규모의 전쟁이라든지 중동 이외 지역에서의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이란과의 싸움 하나 단일 국가와의 노이즈만 해도 이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국이라 하다 그렇죠. 지금 벌써 동시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부터 지금 4년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고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꽃놀이패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 재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를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워낙 급하니까 국제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니까 한시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해도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오히려 러시아가 우리도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야 되니까 안 판다. 4월 1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4개월 동안 7월 31일까지. 그럼 국제 원유 시장에서 지금 1,100만 배럴이 없어졌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원유가가 내려갈 그런 추세가 한풀 꺾였다고 봐야죠.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만약에 국제 유가가 브레튼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200달러로 간다면 이란이 위협했던 대로 미국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가격이 지금은 갤런당 2달러 정도인데 그것이 2배가 돼서 아니면 3배까지 해서 6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자랑하는 것이 내가 기름값 낮췄다는 맞아. 거 아닙니까? 시정연설 할 때도 첫 10분 동안에 그 얘기만 했잖아요. 내 전임자가 있을 때 갤런당 6달러였는데 지금 내가 집권 한 1년 만에 3달러 아래로 내렸다. 어느 주에 가면 1달러 60센트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주유소 가서 6달러를 보면은 기겁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1월 중간선거는 날아가는 거죠. 그 목줄을 이란이 지금 쥐고 있다. 또 러시아도 뭐 간접적, 비간접적으로 원유 가격 낮추는 데는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승자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고 이게 최근에 보면 돈 안 내면 이제 발언권도 없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맹점이 있는 것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 1기에 첫 1년 동안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겠죠. 왜냐하면 맞아요. 전례가 없으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 4년을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때랑 태도라든지 언사라든지 전술이 비슷합니다. 뭐 같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비가 돼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도 트럼프 일기 때 하도 관세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미국산 대두 수입 의존도를 확 낮췄지 않습니까? 브라질로부터 대두 수입을 하고 히토리오 같이 자원의 무기화를 끝내놨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한때는 20% 정도였는데 전체 수출에서 그거를 15% 아래로 낮췄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발 대중 관세가 145%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내수를 5%만 진작을 하면은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계속 내수 진작을 얘기하는 것이 미국에서 아무리 관세 폭탄을 던져도 견딜 힘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도 그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풍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서 원유 수입을 약 50% 정도 가지고 온다. 중국이 30% LNG 수입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비축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돈 내지 않으면 대표성이 없다. 아니면은 미국의 적대 경쟁하는 국가들은 힘을 보여주겠다. 힘을 통한 평화를 해주겠다는 것이 슬로건으로 점점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토 회원국에 너희들 GDP 5%를 국방비로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엔 뭐 나토에서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일은 없겠지만 동아시아 쪽에도 야 너희들도 국방비 뭐 GDP 5%를 국방비로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란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이제 국민과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실이 왔으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되겠죠. 나토 유럽 회원국도 GDP 대비 5% 국방비 쓸 때가 됐다. 이렇게 미국이 더럽고 치사하고 위험하고 비싸게 구는데 그럴 바에는 이제 대체로 자강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 나토 떠나겠다는데 이제는 그게 허풍이 아니라 실현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자. 언제까지 미국한테 의지하겠냐. 이렇게 시달리면서. 그린란드 합하겠다는데 유럽이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아직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과 안 시켰거든요. 그린란드 합병하면은 우리 이거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철수했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것을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번 1년만 본 게 아니라 지난 4년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국은 결국에는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전에도 왜 나토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가 했는데 잘못된 전쟁에 들어가서 미국을 지원해봤자 나중에 미국이 고맙다. 그러니까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안 해도 된다. 그럴 확률이 없으니까 왜 없는 거를 기대하면서 위험한 도박을 합니까? 맞아. 영국의 블레어 노동당 총리는 괜히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 지원했다가 여기 핵시설도 없고 알카이다와 연계도 없는데 잘못된 전쟁인 거란 게 나타나니까 영국 국민들이 부시의 푸들이라고 비판하고 정체 생명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번에 노동당 정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또 스페인의 정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잘못된 미국의 전쟁은 안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결국에는 들어갔다가 피해만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엔 힘을 통한 평화 자체가 군비만 계속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비를 늘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미국 혼자가 원하는 모든 레짐 체인지를 다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란 전쟁 명령을 하기 전에 영어로 hot hand. 왜 사람이 도박하다 보면 막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식 투자도 hot hand라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아주 기가 올랐다, 기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으니까 관세 정책부터 해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란 전쟁에 이번에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트럼프가 다시 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타코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중간 선거 망친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6%입니다. 2기 임기 최저치인데 그렇다면은 마지막 희망으로 하르그섬 점령이라든지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와 같은 특수 지상전을 한번 시도해볼 그런 유혹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챙겨와야 그렇죠. 그게 명분이 되는 명분에 게 대해서 이거 봐라.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결국엔 결과가 좋지 않은가. 결국엔 내가 해냈다. 결국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을 했죠. 작년에 한화 이글스가 정말 몇십 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갔는데 맞아요. LG 트윈즈에 졌는데 그때 경기 하나에서 투수 기용 때문에 감독이 굉장한 비판을 받았죠. 맞아요. 하지만 그건 한 경기고 7전 4선승제니까 나머지 경기 4개를 이겼으면은 뭐 그때 감독이 좀 불안했지만 명장이었고 결과 좋다. 한화 이글스 우승했다. 축하를 했겠죠. 결과가 안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투수 기용이 어떻고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줄 게 있다면 핵 농축 우라늄을 확보한다든지 하르그섬을 장기적으로 점령해서 정말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다면은 역전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혹의 끈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끊어야 된다고 결심을 할지 그것이 이란 전쟁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란 사태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에서 또 쿠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다음 시선으로 지금 정말로 쿠바인 건지 아니면 이 이란 쪽에 탈출 작전을 지금 펼쳤는데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또 쿠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용으로 이용해서 나오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둘 다입니다. 하나는 물타기용이 확실하죠. 이쪽에서 소위 성과가 안 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성과를 내가지고 그래도 잘 되고 있지 않냐. 어떻게 버튼 누르는 것마다 다 잭팟이 터지냐. 이런 식으로 시간 벌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심과 철학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기 때도 그랬지만 3선이 불가능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 헌법상. 그리고 유세 때 7월에 펜실베니아 총격을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전당대회 때 얘기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존한 것은 신이 나에게 무슨 기회를 줬다. 기회를 줬다.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정말 세계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겠다. 국경보안뿐만 아니라. 그래서
미국 근교에 있는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중국 경쟁하는, 그리고 이란을 완전히 평정하겠다는. 그래서 공교로운 것은 이 마가 세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왜 쓸데없는 전쟁에 덫에 걸려서 미국의 쇠락을 가져왔는가. 미국 우선주의를 해야지.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때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오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일기 때 트럼프 백악관에서 안보보장을 했던 존 볼튼 전 미국 유엔 대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CNN에 나와서 아니 나도 강경파 네오콘으로 이란 그 신정체제 제거해야 되고 레짐 체인지 해야 되고 이란 핵무기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엉망으로 전쟁을 시작하면 어떡하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 뻔한 수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워게임 할 때 맨날 이거 점검했던 건데 아무 대책도 없이 시작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미국의 고립주의라든지 미국 우선주의 아니면 세력균형 전략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가 세력을 배신한 거죠. 정말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과 욕심이 이 이란전을 시작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한 수가 섞여 있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 전해주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건교수이신 봉영식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